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난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현장 의정 포커스 어떤 분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분 국민의힘 수원 제9선거구 이호수 의원인데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호수 의원, 지역구는 소 한 마리 없는 광교지만 그 누구보다 축산업에 대한 진심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두 분은 목장이나 축산 농가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양떼 목장. 양떼 목장 맞아, 가봤어요. 맞아.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아이고 좋아했어요. 애기가. 그리고 안성에 있는 무슨 팜랜드 네네. 거기도 가서 뭐, 예. 그냥 마냥 좋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약간의 뭐 이제 만약에 그 후각을 얘기하신다면은 조금 아무래도 있지만 그거 감안하고 가는 거니까. 맞아요. 예. 저도 또 시댁이 북쪽이 보이는 김포 끝자락 농사를 짓는 쪽이다 보니까 예. 주변에 뭐 돼지를 키우는 곳도 있고 시댁 바로 옆집은 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물론 뭐 도시에서만 살던 저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긴 하지만 예. 한편으로는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이유나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바로 냄새인데요. 예.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진한 자연의 향기 덕에 어떤 날에는 마당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입으로 숨 마시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 돼지를 키우는 곳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뭐 주거지라 피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또 돼지나 소 등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생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젖소와 닭의 사육 규모가 전국 1위고 그 외에 가축들도 모두 합치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만큼 그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또한 많다는 이야기겠죠. 예. 이호수 의원 또한 실제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축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에 대한 민원을 직접 듣고 왔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기도의 양주시와 포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축산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주민들이 냄새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현재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악취가 더욱 강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축산농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악취 민원이 지금도 현재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실내에서 악취 잡으려면 뭐라도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될 방법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호수 의원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들 어떻게 저감을 해야 할까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봤다고 해요. 예. 그래서 기술과 방법들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는 축산의 환기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집중했던 것 바로 피트모스라는 수분 조절제를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네. 이 축사에서 악취가 왜 나는 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이 가축에게 나오는 분뇨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쵸. 이 축사에 가면 동물들이 생활하는 곳에 짚이나 톱밥이 깔려 있어요. 보통 이걸 깔집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뇨가 발생하게 되면 깔집이 그걸 흡수해서 최대한 수분을 없애고 악취가 퍼져 나가는 걸 막아야 하거든요. 그동안 사용했던 집이나 톱밥 물론 경제성은 좋았지만 사실 기대했던 만큼의 수분 흡수가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호수 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피트모스를 이 축사에서 활용을 하면서 악취를 줄여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실제로 축산진흥센터와 실증 시험을 통해서 축산 악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네, 수분을 조절해주는 피트모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 물질이에요? 뭐예요? 피트모스라는 게? 아마 농업이나 원예하시는 분들은 피트모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실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이게 북유럽 지역에 분포를 하는 유기 물질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이끼와 부엽토로 그냥 흙이 아니라 실제로 유기물 형태의 토양이에요. 그래서 흡수력도 톱밥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배설물을 그냥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뇨나 소변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까지 모두 흡수를 하고 또 그 안에서 한 번 더 발효를 하면서 악취를 차단하는 예. 일종의 통기성이 살아있는 그런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호수 의원이 좀 대단한 게 피트모스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산진흥센터의 실증 실험도 있지만 또 직접 집에서 여름철에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 피트모스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 여름에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직접 그 음식물 쓰레기에 제가 피트모스를 이렇게 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 일주일간의 그 간격을 두면서 그 관찰을 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가 나는 원인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과 외부에서 발생되는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게 발생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그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골칫덩어리였는데 이런 피트모스를 활용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싹 해결된 걸 보고 상당히 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뭐 미생물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 이게 잘 활용된다면 사실 뭐 원예나 축산 이외 생활 속에서도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저희 집에 강아지 3마리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써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이들도 매번 저희가 배변 패드를 하루에 한 10번 이상 갈거든요. 저희 네네. 집은. 근데 이런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잠깐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규수는도요, 축산 쪽에서 피트모스의 활용이 조금 더 정착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바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없는 주택가에서 이제 음식물 비닐에 넣어서 전봇대나 뭐 이런 데 따로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집에서도 냉동실에 넣어 놓는다던가.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름에 날파리 생기죠. 냄새 나죠. 뭐 처음 보는 벌레까지도 막 출현을 그치,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인의 경험을 들어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 목적을 잊지 않고 지난 4월에 안성에서 피트모스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어떤 목장을 방문했는데 정말로 악취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고요. 이 농장에 사실 냄새와 함께 따라오는 게 날아다니는 파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성에 있는 목장에서는 알을 낳을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분뇨 처리도 피트모스로 인해 발효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서 농장에서의 반응도 꽤 좋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게 지금 악취로 고생하고 있는 이런 농장주들한테는 이 피트모스 대단히 아주 획기적인 그런 뭐 흙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축들의 배설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사실 이게 또 좋은 비료가 될 수 있어요. 이호수 의원이 바라는 축산업,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를 잡아야 하고 악취를 잡으면서도 또 축산업에서도 수익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 피트모스 활용을 통해서 어쩌면 가축 분뇨나 볏짚 등 농업 생산 부산물을 이 농업 생산 내부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경축순환 농업이 함께 이뤄지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골칫덩어리가 분뇨 처리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은 분뇨 처리가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고품질로 이렇게 퇴비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도 보면은 많은 토양들이 지금 약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산성화돼 있잖아요. 네네.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많이 천연 그 퇴비를 많이 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경기도에 있는 토양의 질을 변화시킨다. 비옥해지면서 농가에서 농산물들이 잘 자라겠죠. 그러면 농가의 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제가 이호수 의원을 통해서 이 피트모스를 좀 컵에 담아왔어요. 예. 이게 피트모스인데 그냥 피트모스가 아니고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최진만 기자 이거 커피인 줄 알고 마시려고 했는데 네. 음. 그냥 흙 냄새만 나시죠? 맞아요. 근데 이거 그냥 정말 냄새예요. 마시면 큰일 날 뻔했던 게 사실 이게 이미 그 소의 그 분뇨가 들어가서 네 발효가 된 상태의 피트모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상품화를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양질의 비료를 찾는 분들에게 또 판매를 하면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뭐 소 키우면서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우유도 팔고 고기도 팔고 분뇨까지 이렇게 양질로 판매가 가능한 경축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 이제 비용이거든요. 이 네네. 축산을 한다는 게 수익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비용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농가에서는 좀 부담이 되진 않을지 걱정도 되긴 하거든요. 실제로 피트모스의 경우에는 기존 톱밥보다 초기 비용은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는 나요. 그래서 거부감 느껴질 수 있는데 예. 생각을 해보면 피트모스 활용을 하면서 그동안 따로 지출되고 있던 퇴비 비용이 3분의 1로 줄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깔집을 바꿔줬어야 됐는데 이게 유기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흙이다 보니까 한번 깔아두면 스스로 흡착하고 발효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비용이 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비용만 조금 더 감당하고 장기적으로는 따로 또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호수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경기도 내 축사들의 이 피트모스 보급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경기도 권역별로 이제 시범 농장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피트모스를 지원해서 직접 축산 악취 저감 효과를 확인하는 또 다른 실증 실험 연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지만 포천 다르고 양주 다르고 김포 다르거든요. 그렇죠. 또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쪽의 자연 환경도 다를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환경에서 피트모스 활용을 한 샘플 농장을 선정해서 데이터를 남겨두고 또 거기에 맞게 활용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시키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호수 의원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낙농과 관련해 저지품종 젖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축산업을 기피하고 또 축산 농가 또한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 악취도 있지만 근본적인 배설물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계속해서 이호수 의원의 설명 함께 하시죠. 저는 저지품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지품종은 더위에 좀 강하고 분뇨 배출량이 좀 적어가지고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젖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지품의 도입과 육성은 경기도 낙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는 이미 저지품종 수정란 보급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주 시범 착유 목장이 완성되면 경기도에서도 저지 우유 생산과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지품의 도입과 육성 이렇게 지금 경기도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 좀 실제 지속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럼요. 일단 경기도는요 전국 최대 낙농 산지예요. 이 도의 젖소 사육 두수가 거의 전국의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거의 반절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깨끗한 축사를 만드는 데 나서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또 저탄소를 기반으로 더 환경적인 낙농업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 외의 지역에서도 좋은 건 또 같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 선한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올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너무 더웠죠. 네, 이 폭염에 손해를 보는 낙농가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게 저지품종이 더위에 강한 품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원 등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에 뭐 축산, 낙농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고 또 우유나 유제품 자급률도 50% 아래로 떨어져서 뭐 수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그런데 이런 저는 저지품종이라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이호수 의원이 전반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였고 후반기에도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다시 한번 맡았다고 해요. 예. 처음에 소개드릴 때 소 한 마리 없는 지역구의 경기도 의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맞아요. 드렸는데 예.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고 또 정책의 실질적인 지속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개선된 축산 환경이 펼쳐지는 경기도의 모습 멀지 않은 미래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수 의원의 바람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축산업 거점 지역인데요. 현재 다양한 가축들이 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축산업이 좀 친환경적이고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데요. 악취 문제 해결과 동물 복지 강화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이루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전국의 축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트모스를 활용하면 냄새가 안 나는 목장, 또 벌레나 파리가 꼬이지 않는 축사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자연체험 활동 가면 아이들이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또 이런 부분들이었다고 해요. 예. 또 여기에 피트모스가 좋은 비료가 되어서 주변에 예쁜 꽃들까지 더해지면 관광 쪽으로도 또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점점 더 동력을 잃고 있는 축산업계에 이 주변의 민원과 주민들의 냉대로 인해서 더욱더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주민들과 상생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꼭 한번 다시 취재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뭔가 느끼는 게 많았나 봐요, 네. 장희 씨는. 사실 경기도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축산, 낙농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호수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도 민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